자, 여러분 교재 준비 다 되셨죠? 핵심 이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짧고 굵게 꼭 필요한 부분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안전과 위험의 우리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 안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과 위험은 우리가 누구나 이 단어들은 아시지만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쭉 보시죠. 자, 안전이라는 것은 재위험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로 도달되는 것이다. 위험이란 근로자가 접촉하는 물건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가볍게 개념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밑에 요 중대재해입니다. 여러분들 산업재해를 먼저 보시면 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우리가 근로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재료, 가스, 증기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부속 설비들에 의해서 사망 또는 부상, 질병을 다루는 것이 산업재해인데, 자, 요즘에 우리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안전관리자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필요하고 있죠.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일 때, 자,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자, 요거는 아주 기본이고 시험 문제도 나온다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필답형으로 나중에 실기를 가서도 정의를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종종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찾아보시다가 내가 알고 있는 정의랑 다른 부분이 있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에 자, 중대재해 정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막 혼동되시는 경우가 나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준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 정의를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중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검색해서 찾아서 공부하시다가 요거랑 왜 다르지 하시지 마시고요. 딱 우리는 요 정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재해 발생 이론을 보게 될 텐데요. 총 몇 명이죠? 자, 하이니, 웨버, 버드, 아담스 처음 이제 보시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표에 대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3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지금 표를 보시자마자 딱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뇌는 우리 그 감기 바이러스 면역 반응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이것을 딱 다 외워야 된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이미 면역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코끼리 한쪽으로는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코끼리가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기고 실기고 학습법은 그렇게 큰 숲을 보고 넓게 여러 번 보는 게 낫지 하나씩 딸딸딸딸 외우려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은 악영향이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임리 그 재해 발생 이론 보시면 1단계는 하위 단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5단계로 가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위 단계가 된다. 유전적 요소 환경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결함, 이제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 이전에 그런 이제 그 습성이 되겠죠. 그리고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무죄의 사고도 일어나겠지만 중상이라든지 우리가 경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웨버는 유전, 그리고 개인적 결함,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행동, 사고, 재해로 이루어진다. 자, 4, 5단계는 다 비슷해요. 4, 5단계는 비슷하고요. 자, 버드 보시면 제어가 부족하고 기본 원인과 직접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상해가 일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 작전, 전술적 에러. 자, 요 아담스 에러에서도 우리가 거꾸로 출제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좀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담스 이론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다. 그래서 우리가 PDCA, 약자만 따서 PDCA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획, 실시, 검토, 그리고 조치까지 그렇게 이제 섞어놓고 순서대로 수행 준거대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자, 우리가 계획 단계에 실시를 하고 검토를 하고 조치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심플하게 PDCA, 그리고 PDCA에 해당되는 그 한글 단어들도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조물체계입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함과 소멸시효 이런 말은 단어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 참고하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만들 때 애초에 조립이 잘못돼서 이제 제조상 결함, 그리고 우리가 설계는 주로 이제 CAD라든지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죠. 설계 상태 자체에서 아예 애당초에 이제 잘못된 결함, 그리고 표시상 결함, 우리가 이제 온수, 냉수 잘못 붙여놨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자, 소멸시효 예를 들면 우리가 부탄가스 레인지를 샀을 때, 자, 뭐 제조일로부터 책임 보상, 뭐 10년, 뭐 그런 거 이제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 책임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습기 이슈도 있었지만, 내가 10년이 지나서, 이 질병이 내가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생겼다.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그렇게 해서, 자, 보장장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해예방활동기법에서 재해예방의 4원칙 단골 문제입니다. 항상 단골로 나오고요. 우리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연계, 대책 선정. 자,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중 재해예방 4원칙이 아닌 것은 그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이 내용을 지문으로 주고 해당하는 것은, 혹은 다음 중 재해예방 4원칙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방 가능한 거예요.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잘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단골 문제예요. 사고 결과 손실 유무는 조건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자, 이거 가지고 많이 말장난을 게, 자, 필연적이라고 나옵니다. 필연적 아니라 우연적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 찾을 때 이제 손실 우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 복합 연계의 원인이다. 그리고 대책은 선정 실시되어야 된다. 요 3 그리고 4M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대책 선정. 자, 우리가 하인이 아까 도미노 이론을 보셨고요. 자, 그 도미노 이론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하인리에. 그럼 하인리가 아까 두 가지 나왔죠. 우리가 재발생 이론이 있고, 그리고 예방 대책의 5단계가 있다. 자, 이거 넘겨서 쭉 보시면, 자, 1단계, 자, 5단계까지 있어요. 자, 안전관리 조직.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하고, 자, 조직을 구성한다. 우리 소방 조직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 1단계, 2단계 사실의 발견. 자, 어떤 이제 일을 하다가 발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위험한 롤러라든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때 핀, 그런 이제 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분석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사고가 혹시 나더라도 어디서 자꾸 작업자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것들을 인적 물적 환경을 분석을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분석 평가. 자, 여러분들이 첫 단계로는요, 하인리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 제목이 중요하고요. 거기 이제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 가지고 3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기출문제 이제 보실 때 딱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4단계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정 방법의 선정이에요.
자,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혹은 인사적으로, 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인적성 검사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적성에 맞춰서 부서 배치를 적절하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교육이라든지 안전행정, 이제 안전관리 조직이라든지 그 담당 관리 안전 책임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배치를 다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정체계 적용이에요. 자, 불합리한 점은 재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3이다. 자, 교육, 기술, 규제,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요 세 가지 한글 단어와 함께 영어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바로바로 나오고, 5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유형이 제목별로 각 단계별로 1단계부터 5단계가 적절하게 다 포함된 것은 그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해가 겹치기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우리가 총 30건 중에, 자, 요 피라미드 보시면 아차 사고, 뭐 경미한 사고, 중대 사망 사고, 재해. 자, 1대 29대 300. 자, 요 법칙은 누구의 법칙이냐? 하인리 법칙. 그리고 자, 재해 발생은 무상해 사고가 300건이 일어났을 때 경상 그리고 중상 간의 요 비례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가 요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사망이 한 건일 때 아차 사고가 몇 건이냐? 300건이죠. 그럼 2건일 때는 600건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유형이 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적, 인적, 불안정한 상태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우연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설비적 결함과 관리적 결함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인리 재해 구성 비율 1대 29대 300. 요 기본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버드 법칙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아까 하인리 나왔죠? 하인리 1대 29대 300. 자, 버드. 자,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재해 구성 비율 두 가지 옵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상 1회, 그리고 경상 10회, 무상해 30회,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600회다. 그래서 버드와 하인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상이 20건일 때 무상해, 무고장 위험한 순간은 몇 회냐? 그럼 뭐 1200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고, 버드냐 하인리냐 그거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다. 자, 그러면은 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재예방 대책. 자, 우리가 3E, 아까 전에 기숙, 교육, 이제 규제. 자, 영어 약자 E를 따서 3E라고 했고, 4M에는 사람, 그리고 기계설비, 물질환경, 관리,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자, 여러분들 3E와 4M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기술교육 규제, 그리고 다음 중 3가 아닌 것은 해서 하나가 이제 또 포함될 수도 있고, 뭐 environment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4M 보시면 그 사람, 기계 설비, 물질, 환경인데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제 문제가 또 거꾸로 나올 거고, 사람에 해당되는 4M에서 man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 가로쳐진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부분. 자, 정보라든지 교육 부족. 자, 다음 중 머신에 해당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3, 4M은 이제 우리 필기에서 이렇게 제목을 이제 나열하는 경우, 혹은 자, 물질 환경 미디어, 특히 요 미디어를 많이 물어봐요. 물질 환경. 자, 정보, 환경, 분량.
우리가 그 작업할 장소에 대한 정보라든지 환경이 불량하다. 자,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은 한 3, 4가지 정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무죄 운동은 모든 사업장에, 어디에? 사업장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해서 자,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죄 운동, 우리 그 안전 이제 구호 외치역 뭐 터치 앤 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죄 운동의 기본 원칙은 자, 제로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로치고 무, 제로 혹은 안전제일, 선취, 참여의 원칙, 참가의 원칙 이렇게 단어가 동의어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앞에 제목만 이제 그 외우시고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틀리고 그런 경우 없도록 가로까지 안전제일은 선취다. 우리가 선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거예요. 제로예요. 우리 제로 음료수들 많잖아요. 요새 없애는 거예요. 그 재해 원인 자체를. 안전제일 선취 보시면 자, 우리가 작업 전, 행동 전이라 그랬죠. 자, 위험 요인이 있어요. 뭐 사람들 지나가는데 바나나 껍질이 있어요. 그럼 치우면 돼요. 그렇게 뭐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해를 예방하는 게 선취의 원칙이다. 자, 마지막으로 참여라는 게 딱 참가하니까 딱 이제 느낌이 오시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원이 일치 협력한다. 자, 그러면 내가 저기 그 다른 파트 가서 안전을 책임질 게 아니라 어디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참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무죄 운동의 기본 3원칙 보셨고요. 자, 3기둥 혹은 3요소 보실게요. 자, 요거 자체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무죄 운동의 3요소. 자, 별거 없어요. 자, 사장이에요. 최고 경영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전 경영 자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활동의 라인화. 자, 라인화 철저. 이건 뭐냐면은 조직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1부터 10까지. 그래서 나는 불이 났을 때 소방기를 끄고, 나는 119 신고를 하고, 나는 타부서에 알리고, 타종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라인화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직장 자주 안전활동의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듯이 직장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불 끄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 났을 때 막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심폐소생은 어떻게 하고, 왕강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한 거,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요. 무죄. 자, 군대에서도 우리가 무사고 며칠 했는데, 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도 무사고 1000일, 뭐 10,000일, 뭐 5,000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무죄로 계속 가는 경우들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에서 근무 시에 이제 그 발생한 재해를 주로 많이 하고요. 자, 출퇴근 도중에 자전거 타고 혹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는 그 사업장에 그 무죄가 깨는 요소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야유회라든지 우리 그 축구도 하고 운동장 빌려가지고 하루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발생한 재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작업 시작 중에 천재지변, 뭐 비가 폭풍, 태풍이라든지 돌발 상황, 그리고 피난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무죄에 이제 인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재밌죠.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무죄의 사고로 이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위험 예지 훈련의 4단계. 우리가 지금 벌써 한 4페이지 해가면서 계속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위험 예방도 해야 되고, 무죄 운동의 3원칙, 요소 3가지, 그리고 하이니의 그 안전관리 조직부터 해가지고 5단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고,
위험 예지 훈련의 4단계에서 현상 파악, 자, 1단계 한번 보시죠. 현상 파악, 본질 추구, 그리고 3단계는 대책 수립, 그리고 4단계는 목표 설정이다. 이제 그 페이지가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적어드렸고요. 위험 예지 훈련이에요, 훈련. 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대응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제목부터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책 수립, 목표 설정까지 나왔죠.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 자, 4단계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그 밑에 요 그림 자체로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눈에 띄기 쉽게 정리를 한 것이냐. 재해 발생 형태 보시면 단순 자극형과 있고 연쇄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합형이 있어요. 복합형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합쳐서 복합형이 되는 거고. 자, 재해 형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길을 안 보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걸려서 넘어졌는데 뭐가 이제 지나가면서 또 칠 수도 있죠. 뭐 그런 이제 그 단순하게 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되는 상태.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집중돼서 재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자, 요 그림 이미지 쉽죠? 단순 자극형이에요. 자, 연쇄형은요. 내가 오늘 지각을 해서 지하철을 늦게 타서 뛰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서 이제 그 재해가 발생하라는 것을 우리가 연쇄형이라고 한다. 이해 쉬우시죠? 자, 이런 단순 자국 연쇄형이 혼합형으로 이렇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복합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주고 이게 무슨 형이냐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 이 설명을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단순과 연쇄형. 자, 이런 부분들도 듬성듬성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해 종류 볼게요. 자, 우리가 상해에서 뭐 자상이다, 창상이다, 뭐 그런 이제 골절 아실 거고 하나씩 보시죠. 골절,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동상. 자, 우리가 추워서 피부 이제 말초신경 줄어들고 이제 피가 안 통해서 얼어서 저온물 접촉이다. 자, 부종. 자, 국부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이죠. 어느 일부분에 혈액순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붓는 상태다. 부종 아시잖아요, 그죠? 자,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자,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자상. 자, 칼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곳에 찔리는 걸 자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옆으로 베이는 거를 창상이라 한다.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좌상 한번 볼게요. 자, 피하우 주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것이다. 자, 뭐 절상, 절단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절상이라 표현을 하고 중독질시, 그리고 찰가상. 자, 이런 것들 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화상이라든지 청력, 시각장애. 자, 그래서 굳이 뽑자면 자상과 우리가 헷갈리는 게 창상이 아닐까. 창상, 베이는 거, 자상, 찔리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사지선다형뿐만 아니라 나중에 작업형에서 다음 중 이제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직접 이제 동영상을 보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대책 선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재해 발생 형태별로 또 분류가 돼요. 자,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그 한자어 말고 한글로 주로 많이 쓰는 추세긴 하지만, 자, 각각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추락. 추락은 다 아실 거고, 우리가 떨어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추락이라고 해요. 추락. 자, 전도라는 것은요, 어디 걸려서 이제 평면상으로 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전도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 자, 충돌.
자, 사람이 세워져 있는 팔레트라든지 제품에 부딪히는 경우, 충돌 또는 부딪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낙하 비례. 자, 그래서 추락이랑 낙하 비례랑 또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락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고소해서 떨어지는 거고, 낙하 비례는 물건이에요. 물건. 우리 건설 현장에서 그 방지망들, 방호망들 많이 보셨죠? 그렇게 이제 물건이 떨어지는 것들, 사람이 맞은 경우를 우리가 낙하 비례라고 한다. 자, 붕괴라든지 도괴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아래를 쌓여있던 것들이. 또 이제 건설 현장 그 경사면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협착 또는 끼임이 있어요. 물건에 끼워진 상태다. 말려 들어가는 상태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밖에 감전, 그리고 폭발, 파열, 화재, 그리고 뭐 무리한 동작이라든지 이상온도 접촉, 뜨거운 부분을 잡았든지 아니면 저온을 잡아서 동상이나 화상, 그리고 유해물 접촉이라는 것은 우리 뭐 가스라든지 유독물질, 뭐 신나나 뭐 벤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재 형태별 분류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코이사 가이드라 그래서 우리 사실 이런 이제 그 기호들도 각각 이제 그 우리가 그 KS 혹은 ISO라 그래서 그거 이제 산업 분류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금속이면 금속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안전보건 기술 지침 번호가 분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는 거나 자, 맨 마지막이 개정 연도고 공표 순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자, M이니까 이제 머신, 뭐 기계 쪽이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만 돼 있구나. 가볍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외울 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위에 예시표에 이제 M 머신으로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왔었고요. 자,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코이샤 가이드로 저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 가볍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보건 예산 편성 개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안전보건 예산 어떤 공사건 이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편성을 할 텐데 자, 최소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일 때 무조건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자,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공사, 전기공사 특별고압 조합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정보통신공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에 대해서 보고 있고 자, 우리 쭉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건설공사 도급비는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자, 매월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1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숫자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안전건설, 안전기재, 보건관리비 계상이라는 게 이제 공사할 때 이제 배정을 해놓는 거죠, 예산을. 그랬을 때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매월 체크해서 자, 명세서 작성하고 이제 종료 후 1년 동안 보정해야 된다. 그거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 몇 년 들어서 계속 지금 법 개정이 됐습니다. 뭐 철도공사, 뭐 갑, 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몇 년간 개정이 됐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표 자체가 가장 이제 최신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로 나뉘는데요. 자, 대상액, 공사금액 5억 미만일 경우에 안전관리비 몇 %로 책정해야 되느냐. 자, 혹은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 몇 %냐. 그러면 이걸 또 교수님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외우시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이드를 따라서 쭉 한번 가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뭐가 중요하고 많이 빈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초액 그리고 50억 이상일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짧고 굵게 중요한 부분들만 파악하면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